They've lost. 안녕하세요. 마블로크 2011 문강호입니다. 오늘 마블의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토르 러브 앤 썬더의 리뷰 및 떡밥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 come here to raise an army. Today, we'll go down in history. 토르 러브 앤 썬더로 관람하고 왔는데, 토르 러브 앤 썬더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재밌게 관람했었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는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님 특유의 감성이 그야말로 정말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강조되었듯이 이번 영화는 제목이 걸맞게 아름답고 로맨틱한 스토리가 중심이었던 영화였고, 조금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신도살자 고르는 영화에 짧게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작중에서 공감이 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특히 최종 전투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짧은 러닝타임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빨리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캐릭터는 다름 아닌 마이티 토르였습니다. 제인 포스터 박사는 그 어떤 화학적인 도움으로 자신의 암을 치료하지 못하자 결국 뉴 아스가르드에 있는 뮬리르의 파편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 했고, 제인 포스터 박사가 뮬리르에 접근하자 뮬리르가 다시 붙어서 제인이 마이티 토르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제인이 뮬리르를 들어서 마이티 토르가 될 때마다 제인의 신체가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갔고, 결국 원작처럼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계속해서 마이티 토르로 활동했고, 영화의 최종전에서 제인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고르의 무기 네크로소드를 파괴한 뒤 토르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제인과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발키리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뉴 아스가르드를 관광산업 쪽으로 엄청나게 발전시켜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록 최종 전투에는 등장하지 못했지만 꽤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토르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르는 지난 영화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로키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토르의 그러한 상심은 영화 내내 이어졌고, 심지어 이번 영화에서는 사랑했던 제인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결말에서 토르는 고르의 딸 러브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떠났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던 토르는 드디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베일은 영화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정말 치명적이고 처절하며 어두운 빌런 신도살자 고르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작과 비슷하게 고르는 딸 러브와 함께 사망을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고르는 자신이 믿고 있던 신 라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딸이 죽은 뒤 고르는 라푸를 만났지만, 라푸의 거만한 태도를 보고 라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저주받은 검 네크로소드로 라푸의 머리를 잘라 신도살자가 됩니다. 이후 고르는 수많은 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는 시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르는 스톤브레이커로 바이프로스트를 열어 처음으로 도달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터니티에게 가서 모든 신들을 다 없애는 소원을 빌려고 했지만, 토르의 말과 제인의 희생으로 모든 신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딸을 살아들어오게 하는 소원을 빕니다. 이러한 고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르의 검이 원작처럼 올 블랙 네크로소드라는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화에서 이 네크로소드가 태초에 만들어진 검이라고 소개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네크로소드가 원작처럼 심형 그 자체, 심비오트의 창조주 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영화의 시작 부분에 네크로소드가 고르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볼 때
네크로소드가 원작처럼 최초의 신비오트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네크로소드로 블랙 버서커들을 생성하는 능력도 원작과 동일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르의 딸 러브가 영화의 끝에서 토르와 함께 러브 앤 썬더라고 불리며 새로운 여정을 떠난 만큼 고르의 딸 러브는 향후 토르의 사이드킥 등으로 계속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영화에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많은 신들이 등장했습니다. 본편에만 다양한 문화권의 신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는 우선은 와칸다 부족의 신인 바스테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시프, 위대한 수호자의 친척짐으로 보이는 금색 용, 만두의 신과 코르그가 포함된 종족인 크로난의 신, 베모스 폴리가르 외에도 정말 많은 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많은 신들 중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은 러셀 크로우와 같은 제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우스는 예고편에서의 착한 인상과는 다르게 아주 오만하고 사악하게 등장하여 영화의 서브빌런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제우스는 가슴에 구멍이 뚫리게 되고 자신의 무기 썬더볼트를 발키리에게 빼앗겼지만 쿠키 영상을 통해 생존한 것이 확인되며 향후 다시 등장할 떡밥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쿠키 영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제우스가 상처를 치료하면서 사람들은 신들을 다시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르를 죽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토르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원작에서 헤라클레스는 토르의 라이벌 격으로 토르와 전투를 벌이기도 하면서 토르의 좋은 친구로 등장하는 어벤져스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런 헤라클레스는 정말 영화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는 캐릭터인데 현재의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처음에는 헤라클레스가 토르와 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헤라클레스와 토르의 전투를 그린 토르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죽은 제인이 영화에서 계속 언급되던 발할라에 도착하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헤임달이 제인 포스터를 맞이해주는 장면입니다. 발할라는 아스가르드의 고귀한 전사한 영웅들이 가는 곳으로 이번 작품에서 내내 언급되었습니다. 또 헤임달이 제인을 맞으면서 헤임달이 이번 작품에 등장한 자신의 아들 엑손을 돌봐준 것이 정말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헤임달의 마법의 눈은 발할라에서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헤임달이 이 발할라에 있는 것으로 보아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사망한 로키, 오딘, 프리가 그리고 워리어즈 3까지 발할라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인 포스터 마이티 톨의 미래를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원작에서도 제인은 영화처럼 사망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한 제인은 이후 발키리, 푸른 힐드의 영혼에게 새로운 발키리가 되어줄 부탁을 받았고 결국 새로운 발키리가 됩니다. 그런데 북유럽 신화에서 발키리는 영혼들을 발할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제인이 현재 마블에는 발키리가 있기에 발키리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할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문나이트를 통해 사후세계로 간 영혼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제인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o you swear to guard the Nine Realms? I swear. And do you swear to preserve the peace? I swear. 토르의 러브 앤 썬더는 바로 전 마블 영화인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동의 멀티버스에 이어 감동 많은 색깔이 아주 짙게 깔린 그런 마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는 분명히 아쉬운 점과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토르의 성장기를 지켜보았던 팬들에게는 마음에 남는 장면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결말에서 토르는 고르의 딸 러브와 함께 러브 앤 썬더로서 새로운 여정을 떠났고, 영화의 마지막에 토르는 돌아온다란 문구가 있었기에 벌써부터 미래의 토르가 보여줄 새로운 모험들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블로키 2011 문강호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블로키 2011 문강호였습니다. It really is inspiring because he is brave enough to try things and see what sticks. When I came along to do Ragnarok, I basically just said, look, man, you just got to be more of yourself. Does it have to be in that order? To make the character more relatable and funny. I swear, I'm not even moving. It's just doing this on its own. I think that's what you want in a superhero. Yes! I have loved every single time I played the character. This is 10 years now. To have the opportunity to do another one is just mind-blowing, you know? It's going to be incredible. What a classic Thor adventure. And flick. Oh. You flick too hard, damn it!